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한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돼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예상 진로대로라면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남해상해 부근으로 상륙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자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시군은 역과 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영덕을 방문한 관광객 4명 중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들은 지난 20일 영덕군 강구면의 한 식당과 숙박업소를 방문한 뒤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영덕군은 서울시 노원구로부터 확진 환자 통보를 받고 동선과 시간 등을 공개한 뒤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역학조사를 나가면서 방역 소독도 다 완료를 하였고 또 완료하였다는 클린존 스티커도 다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2명에 대해서는 오늘 검사도 마쳤습니다. 영덕에 앞서 경주와 포항에서도 외지 관광객의 코로나19 감염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와 원주시에 사는 관광객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지난주에 경주시 황남동과 보문단지 일대 음식점 등을 방문했습니다. 또 부산과 충주에서 포항을 찾은 관광객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코로나 지역 전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북 동해안 시군도 역과 터미널 등 외지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다중 이용시설과 주요 관광지, 음식,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제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지금 하고 있던 방역을 더욱더 철저히 하고 또 오시는 관광객들도 개인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서 안전한 관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나섰지만 수도권 확진자를 통한 지역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 1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을 끊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포항 시민 441명 중 440명이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양성은 1명, 439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1명은 경북도의 긴급 행정 명령 기간인 28일을 지났는데도 진단검사를 거부하자 포항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도 발생하면서 신천지 사태처럼 다시 유행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여전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졌고 확진 환자들의 동선 중 다중 이용시설도 있어서 추가 확산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권처럼 방역 단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교회입니다.
예배 참석자들의 체온을 재고 명단을 기록합니다. 대구시가 재난 문자로 모든 교회에 주일 예배를 위한 집합을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도록 권고했지만 말 그대로 권고에 그쳤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사랑의 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 예배 금지 명령을 어긴 교회 10곳 등 모두 11곳뿐이고 대구 지역 교회의 40%가량인 600여 곳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는 교회를 통한 지역사회 추가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면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집합 금지 조치에 따라주시고 반드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대면 예배 강령으로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대구시가 2차례 행정명령을 연장하면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사랑의 교회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은 집회에 참석하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광화문발 집단 감염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확진 환자가 다닌 주짓수 학원은 원생이 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의 코로나 전담 병상 가동률은 28%. 지금 추세대로면 이번 주말쯤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을 1호 생활치료센터로 이미 지정해서 언제 열 것인지는 지금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확보된 병상 가동률이 한 50%를 넘어서는 때에는 생활치료센터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대구시는 또 사랑의 교회 확진 환자들의 직업과 이동 동선을 보면서 시민 접촉을 차단하는 방역이 필요하면 수도권처럼 고강도 거리두기 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서울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대구 경북에서 66명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369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구가 53명, 경북 1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이상 추가 전파가 발생한 장소가 10곳인데 이 가운데 대구는 사랑의 교회 34명, 은혜로 비전교회 6명, 아가페 교회 4명 등 3곳에서 4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자가격리가 감염보다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인데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을 손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월 하루 수백 명씩 쏟아지던 코로나19 확진 환자 중에는 중증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2곳에서 확진 환자가 20명 넘게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지내고 있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훨씬 더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뤄졌고 장애인들이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복지관과 주간 보호센터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이 홀로 집에 머물던 중증 장애인이 밥을 굶거나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활동 보조사가 24시간 함께 있지 못한 탓입니다. 사회적 돌봄 체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생기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사망했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량이 없는 경우도 거의 많이 계시고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어떻게 선별 진료소에 갈 수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물음에 누구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장애 유형별로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만 대구시는 메르스 사태 이후 지금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도 예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일단은 긴축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맞고요.
시민사회 단체들은 2, 3월과 같은 대유행에 대비해서 장애인 돌봄 인력과 이동 수단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장애 유형별로 감염병 정보 전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지역 보건소와 병원에 수어 통역사를 두고 장애인 전담병원을 지정해 놓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장애인 집단 거주 시설에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제 생존의 문제로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돌봄 지원과 그리고 관련된 복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분들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포항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돼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포항시청과 남북구청 등 거점 접수처 5곳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을 적용하고 거점 접수처 5곳에선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등으로 구성한 자문단을 운영합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라 올해 예정된 울진 금강송배 힐클라임 대회 등 전국 규모 11개 체육대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것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진 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한국 중등 축구 연맹전 등을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엑스포는 한국 화가 박대성 화백을 주제로 최근 제작된 원로 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자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원로 작가의 화업을 디지털 자료로 만든 것으로 한국화 분야에서는 박화백이 처음 선정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화백은 한국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평가를 받는 작가로 지난 2015년 작품 830점을 경주 엑스포 솔거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포항시는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소유자가 내놓지 않은 매물을 등록하는 행위, 매물의 층 또는 방향을 속이거나 월세를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입니다. 포항시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둔 뒤 위반 사항에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수산 양식 어업인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확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긴 65세 이상 75세 미만 어업인도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총 허용 어획량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 등의 내용을 10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유입되는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예상 진로대로라면 수요일 밤부터 목요일 사이 남해상해 부근으로 상륙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상되니까요. 미리 대비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에 머물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서는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화요일부터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수요일과 목요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